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른바 좌파의 행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 정책을 폐기한다. 그러니까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80년대부터 정말 이적 단체로 아주 기승을 부렸던 조국통일범민적연합 남측본부,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지문에서 2월 17일 총회를 열는데 해산총회와 새 조직 건설 거리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남북 상황을 새로운 국번기로 규정하고 해산 이후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6.15 남측이도 1월 31일 총회를 열어서 향후 노선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도 수십 년 동안 의존해왔던 인식의 틀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내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최근 이제 윤미향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지면 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도 이제 이런 혼란 속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친북 세력의 내부 분열을 막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전쟁 통일인관을 급하게 수용해서 억지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윤미향 토론회에서 이제 그런 물의를 일으켰던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의 기조변화에 대해 남쪽의 운동 역량,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 대한 실망과 경고의 메시지다. 김정은의 메시지가 민주통일위원회도 최근 반제, 반전, 노동자, 자주통일 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채택했다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던 이제 민경웅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무력으로 충돌한다면 이석기식 내란 모델은 후방에서 북한에 호응할지를 놓고 앞으로 진영내 노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범민련 관계자는 내부 노선 혼란 같은 해석은 침소봉대다. 그다음에 김광수 같은 경우는 북의 대화 상대가 사라졌으니까 여기서도 기구를 정리하는 것은 논리적 기결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친북 세력이 이제 반정부 투쟁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인 기결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가 이제 1990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 대학을 입학해서 이제 이른바 주사파 계열의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당시에 반핵, 비핵 이런 운동들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이제 명분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당시에는 미군의 전술핵이 아직 이제 한국에 있었던 시기여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명목의 핵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전개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북한이 이제 아직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을 시절인데요. NPT를 탈퇴하면서 사실상 이제 핵무장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핵실험에도 성공하고 핵미사일에도 성공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른바 주사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내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반핵, 그 반핵 평화를 위해서 분신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일거에 쌍 노선을 정리해서 북한에 주장하는 노선에 100%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45년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당연히 대부분의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과 엘리트들,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최소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조선 전체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던 것이죠. 좌우익을 막론하고 이제 그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즉각적인 독립을 원한다는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공산당, 상당히 당시에는 남한에도 상당한 세력을 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이 스탈린의 모스크바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조선공산당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이제 하라고 이제 변화를 촉구함에 따라서 뭐 촉구했다는 것인지 명령했다는 것인지 저의 느낌에는 명령인데요. 이에 따라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조선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고 1946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좌우 대립이 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좌파는 특히 주체사상파는 말로는 뭐 인간은 주체다, 주체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체사상의 귀결이 결국 수령론, 핵심은 결국 수령론, 또 뭐 인간의 육체와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뇌수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뇌수에 해당되는 수령이 지시하는 데에 따라서 밑에 인민들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결과적으로 끝입니다. 뭐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 뭐 당시에 조선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미국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봐도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은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지배, 신탁 통치라는 것이 뭐 유엔의 이름으로 하던 뭐 미국이나 강대국의 이름으로 하던 결과적으로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좌파들은 이래저래 해석을 두고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당시 해방 이후에 좌파는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른바 민족해방 주사파들은 그냥 북한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충종하는 그런 모습은 뭐 예나 지금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체,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주체적 인식과 비판이란 능력이 없는 집단이고 뭐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재명이 대한민국 비례대표 선거제를 홀로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주체적인 판단과 비판은 좌파의 몫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면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뭐 주체사상이나 이런 친북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뭐 내부적인 혼란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에 대해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수령인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맹종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뭔가 대화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제가 봤던 공식적인 시작을 윤미향이가 토론을 통해서 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